좋아요, 구독. 말씀을 해주신 대로 사실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 상위 30개 종목 중에서 23개 종목에서 손실을 봤더라고요. 이 30개 종목 중에서 찾아보니까 네. 16개 종목이 네.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무려 거의 반 이상의 종목이었고요. 올해 2차 전지주만 바라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주도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과 기관과 다르게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주에 기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개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7월 한참 달아올 때 그 당시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숏 스퀴즈도 막 다 숏커버링하면서 숏 스퀴즈 현상도 벌어지고 하면서 주가가 그야말로 뭐 시쳇말려서 날아갔는데 네. 그 당시에 자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왜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하지 않냐면은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섹터만큼 수주가 몰리는, 그러니까 단군질의 최대의 수주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통상 몇 조 정도 수주만 해도 굉장한 수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단일 기업 하나가 몇십 조 단위의 수주를 하는, 그 다음에 그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몇백 조 단위의 수주를 하는, 그 다음에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1,100조 원이나 되는 이런 섹터가 과연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은 밝은 눈을 가졌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어느 정도의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메탈 가격 하락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뭐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약간 좀 저하되거나 적자가 날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봐서 지금 기존에 쌓여있는 수주만 풀린다고 하더라도 네. 수주만 정상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역대급 수주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밝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업의 본질을 갖다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미래 성장성, 그다음에 한국에 진짜로 대단한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다. 네. 이제 막 그게 어떻게 보면 태동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걸 갖다가 개인 투자자들은 충분히 인식을 했고 바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주식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일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과열 현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봐가지고 일시적인 과열 현상에 뒤늦게 뛰어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오랜 시간을 견뎌야 되겠죠.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높게 잡으신 분들도 그 정도의 어떤 투자, 어떤 그 타임 테이블을 갖고 투자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수익의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모든 종목군에서 사실 좀 손실을 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좀 이익을 봤던 종목들도 있었던 걸로 이 알고 2차 전지주가 있는데. 16개인데 그중에 6개는 그 평단을 따져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 평단을 따져봤을 때 이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뭐 에코프로 머티도 있을 거고요. 네. 에코프로 BM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SKC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의 평단을 놓고 보게 되면은 현재 이익인 상황이거든. 나머지 이제 10개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사실 뭐 고점 대비해 가지고 웬만한 그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니까 그래도 그 고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도 그 손실인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다. 뭐 이런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그럼 예. 그 안에서도 이익을 봤던 종목들이 있었고 이제 앞서서 수주 얘기를 좀 네네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2차 전지주의 이제 주가가 좀 제한적인 이유가 네. 고평가 논란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습니다. 이 고평가 논란을 좀 잠식시킬 정도로 이 수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지금 보시는 걸까요? 고평가라는 게 사실은 리튬 가격을 8달러, 킬로그램에 8달러 이하로 추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저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특정 네. 주식에 대해서.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밸류에이션의 전제가 뭐예요? 수많은 가정이잖아요. 가령 내년에 그 자동차 시장이 얼마 정도, 특히 전기차 시장이 몇 % 정도 성장할 거다. 뭐 내일도 모르는데 사실 2025년, 2030년까지를 예상한다는 거는 네.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사실은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갖다가 가령 긍정적인 걸 어떤 변수들을 갖다가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정을 깔고 전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그 전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는 명확하게 달라지겠죠. 그건 선택의 문제죠. 그렇지만은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할 때의 가정이라도 전제들이 충분히 객관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고평가다, 뭐 미리 뭐 몇 년 거를 갖다 땡겨왔다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뭐 메탈 가격,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뭐 8달러 이하가 될 거다. 네. 뭐 이런 식의 전제들. 그다음에 뭐 수요가 급격히 둔화를 해가지고 뭐 엉망진창이 될 거다라는 어떤 전제들. 이런 가정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추론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가령 밸류 그 메탈 가격, 그러니까 리튬 가격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리튬 가격이니까요. 리튬 가격이 그 킬로그램당 20달러를 이하를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게 생산 원가 이하 수준인데 과연 그걸 리튬을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들이 지금 같은 어떤 손실을 언제까지 부담할 거냐는 얘기죠. 가령 오일이나 똑같아요. 오일도 막 손해가 나면은 감산을 하잖아요. 리튬 역시 감산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리튬의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늘 거란 얘기죠. 전기차가 확대가 분명히 될 거니까요. 우리가 분명한 합리적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전동화, 자동차의 전동화는 계속될 거다. 전동화는 계속될 거고 배터리의 쓰임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쓰임새는 전기차에 국한되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으로는 뭐 ESS 시장도 있는 거고요. 선박 시장도 있는 거고요. 오토바이도 있을 거고요. 지금도 많이 이제 전동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로봇이 진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면은 로봇에 콘센트 끌고 다닐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배터리 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배터리의 수요 자체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전기차만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이게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를 생각을 한다면은 그리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기관들이 내보내고 있는 보고서의 어떤 각종 전제 조건이 그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게 진짜 어떤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보고서를 과연 쓸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관들,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제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믿으면 안 되는 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누군가는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이 어느 정도 가는 게 적정 가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맞느냐? 그 사람이 그런 가격을 냈을 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가정들을 전제로 했느냐? 이런 걸 갖다가 개인들이 충분히 분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의 말에 매몰될 필요는 하나도 없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지만 제 말도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각자가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지난달에 개인 투자자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을 살펴본다면요. 10종목 중에 또 절반이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11월 달 개인 투자자들의 2차 전지 매수는 좀 적합한 판단이었다고 보실까요?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고점 대비 뭐 반토막 이상 난 것들이 줄비하니까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제가 이제 그 뭐 종목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데 에코프로 BM이 26년, 27년까지 한 70만 톤 정도의 양극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은 톤당 이걸 갖다가 한 7천만 원 정도 잡아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보고요. 한 5천만 원 정도 잡으면은 매출이 한 35조 정도 되거든요. 그죠? 70만 톤이니까.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을 갖다가 한 10% 잡자고요. 이걸 갖다 어떤 사람은 많다라고 그냥 편의상. 그럼 영업이익이 연 한 3조 5천억 정도 3조라고만 잡읍시다. 3조에 우리가 그 한 20배 정도만 주자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20배 주면 그 시총이 한 60조 정도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격이 싼지 비싼지. 누구나 다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 하에서 사실은 2차 종목을 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때 그 7월 달에 한참 높아졌을 때보다는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니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들어가지고 그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도 올라갈 만하면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막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근데 우리가 그 압력이라는 건 사실은 그래요. 이게 응축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압력을 증대시킨다는 얘기거든. 개인 투자들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실적과 미래 성장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누른다고 해가지고 뭐
일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이걸 갖다 쉽게 자신의 포지션을 정리해가지고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압력이 증대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12월 중으로 만약에 지금 그 불법 공매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훨씬 지금보다 강화된다라고 네. 생각하게 되면은 시세는 굉장히 크게 분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차 전지의 미래 성장성을 고려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네. 거다. 결국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존의 그 주식시장 역사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만 공매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사실 미국에도 공매도가 있죠. 다만 우리 같은 불법 공매도했다면 그 나라는 큰일 나죠. 네. 완전히 뭐 큰일 나는 나라니까 사실 불법 공매도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공매도가 있지만은 공매도가 있음에도 좋은 기업들은 그 공매도를 극복하고 다 성공을 했어요. 테슬라 역시 수많은 공매도 압력에도 성공을 한 거고 그렇죠. 뭐 엔비디아 안 그런가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역사가 그런 거예요. 공매도가 사실은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네. 그렇지만 그거는 노이즈인 거고 장기적인 시각을 놓고 보게 되면은 좋은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따라서 성장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공매도가 아무리 뭐 계속해서 판을 치더라도 결국에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12월에 정책 당국의 공매도 규정이 더 강해진다면 시세를 더 분출할 가능성도 있고 2차 전지주 전반으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각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좋아요, 구독!